자,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의 리터러시를 따로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미디어를 유튜브를 활용하시려면 미디어 소비자, 그러니까 유튜브 소비자가 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거면 유튜브 생산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 우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유튜브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네. 유튜브 매체와 관련된 일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반성하고 행동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남자분 선생님. 네. 반성,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는, 채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를 생산자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반성하고 행동한다. 이게 유튜브 리터러시 안에 들어가네?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뭐세요? 네? 댓글. 네네. 리댓글이겠죠, 그러면. 그쵸? 예,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이니까, 그쵸? 네네. 댓글을 달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막 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줌도 저는 줌하면 제가 보여지는 거는 제가 강의자 입장에서 줌을 하는 거지만 실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서는 어떻게 볼까 해서 제 휴대폰으로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보거든요. 예, 이제 댓글 같은 거는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소비자 댓글 진짜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생산자인데 평가하고 반성돼 행동한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가짜 뉴스? 그럴 수 있죠. 내가 올린 뉴스 나 몰랐는데 실제 가짜 뉴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시사나 경제 유튜브 하실 아닌가요? 저는 다 다르세요? 제가 이제 강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한테 온 거는 경제 채널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 혹시 경제 채널 하실 분? 손 아무도 없습니까? 모집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다 다르시네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어떤 채널 하실 건지. 네네. 자, 여러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다는 건 뭘까요? 내가,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유튜브의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내가, 가짜 뉴스를 판별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런데 내가 떡하니 내 채널에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가짜 뉴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모르고 가짜 뉴스로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떨까요? 꾸벅 행동. 그리고 제가 이거 내리고 어떻게 한 분을 이런 식으로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반성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최근에 뒷광고 들어보셨죠? 뒷광고 들어보셨죠?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실제 쓰는 것처럼 말 안 하면 되는데, 그쵸? 아니면 그냥 이거 광고입니다 한 줄 넣어주면 괜찮거든요. 아무 문제 없죠. 광고는 사실은 유튜브가 돈을 버는 이게 여러분 광고 수익 얼마 안 됩니다. 실제 100만 넘어가야지 비로소, 그쵸? 내가 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하려면 100만 넘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한 10만 정도 넘으면 바로 이제 전화 옵니다. 여러분께 뒷광고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 오고 여러분 관리해 드리겠다 이런 관리자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일테면 광고하는 거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광고하실 수 있어요. PPL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혜연 씨처럼 내 돈 내사 아닙니까? 내가 돈 내고 내가 샀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이쁘고요. 제가 이 아이 살려고요. 며칠 동안 벼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썰을 푸는 겁니다. 실제. 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협찬이었어요. 그럼 뭘까요? 열받죠. 근데 열받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한혜연 씨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유튜브로서의 반성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문제가, 사람 누구나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쵸? 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모든 게 다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타임이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예.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유튜브 소통 능력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 강의에 리액션을 엄청 하셔야 돼요. 예. 그 역량이 여러분한테는 진짜 필요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막 얘기하는데 댓글이 막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게 막 하실 수 있었어요. 냉무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한테 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실시간으로도 하시잖아요. 예, 실시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내가 녹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시간으로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댓글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어때요? 진짜 힘이 촥촥촥 빠지죠. 예.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댓글 올려주고 막 이러면 되게 힘나거든요. 물론 상처도 있기 때문에 댓글 자체를 차단하는 유튜브들도 계셔요. 예. 어쨌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역량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량 안에 또 이제 여러분 교육받으시 좋은 컨텐츠를 골라내는 거. 예. 그 다음에 남의 거를 여러분 갖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출처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대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자막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자막 많이 쓰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쵸? 자 이럴 때 뭐 한글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글꼴이니까 나 여기다 안 되죠. 네. 예. 글꼴 진짜 저작권에 많이 심각하게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꼴 사오셔야 되고 아니면 네이버 무료 나눔 글꼴이나 뭐 이런 거 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글에서 통용되는 글꼴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불법입니다. 통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 일테면 픽사 들어가서 뭐 이미지를 사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미지라든지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산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일종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로서는 어떠냐면 자극적인 내용이나 가짜뉴스 판별하는 거. 왜냐하면 실제 이게 진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뭐 드라마 이런 거 빼놓고요. 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나 뭐 이를테면 신문에서 잡지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대놓고 가짜 뉴스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KBS 뉴스가 대놓고 가짜를 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큰일이죠. 뭐 SBS 뉴스가 뭐 알고 보니 뭐 이거 가짜였더라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짜 뉴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도 오보까지도 가짜 뉴스에 포함돼요, 실제.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오보 냈어요라고 하는 것도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오보라고 하는 거 내가 잘 모르고 낸 거잖아요. 물론 저희는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오보인 줄 알고 그냥 오보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오보였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요 매체들도 오보 되게 많이 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외신 그대로 받아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출처 자체가 우리가 공증력 있는, 예를 들면 여기 공신력 있는 매체예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냈으니까 여기에 가져와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 주요 KBS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오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오보입니다. 그래서 정정하거나 이러는데 비교적 그런 우리가 주요한 매체들에서는 가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의가 있고 방통위에서 심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은 좀 믿고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파적인 뉴스하고 가짜 뉴스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여러분 뭐 오마이뉴스나 그죠? 아니면 뭐 TV조선이나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프레시안이나 뭐 이를테면 동아일보에서 하는 뭐 채널A나 되게 다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입장차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종의 거기에 이거 가지고 가짜뉴스다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건 굉장히 편파적이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들었던 통계나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것 때 부분적으로 가짜이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유튜브는 어떨까요? 아무도 그 유튜브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냥 뚝딱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뉴스들이 실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 소비자들이 미디어 소비자들이 그거를 모르죠. 어떻게 알까요? 몰라요. 10명의 미디어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거. 올해 우리 미디어 전국대 할 때 그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시간을 주고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한번 파악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파악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홍수 속에
함몰돼서 모르거든요. 그럴 때 미디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어떠냐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찾아요. 예.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다른 뉴스와 첫 번째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출처가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룬 다른 매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출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긴데 일반적으로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얘가 최고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나온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거 마찬가지. 예, 그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더라. 그래서 유튜브, 자극적인 내용,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되게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인터넷으로 되게 괴롭히거나 혐오를 일으키거나 악플을 하거나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거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미디어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결국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그것까지 제재하느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까지 셧다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셧다운 아시죠? 예. 송소형 어느 정도 쓰면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아니 이거 전부 다 우리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다 오픈해서 누가 그거를 옥석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범주의 소비자의 몫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한 개인에게 너무나 지나친 악플을 단다든지 우리 엠방바 사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몰카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한다든지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카톡으로 왔으면 대부분의 우리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가 남성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오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심지어 꾹 눌러서 공유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낄낄낄거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놀이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공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예, 심각하게 처벌받죠. 이거 법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키냐. 예, 자, 어디 잡지에 한번 났어요. 이러면 그거 없애면 되는데 디지털은요 아무리 없애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디지털 장례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무리 장례식을 치러도 다 있습니다. 복사해서 누가 어떻게 복사해서 공유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뭐 여성가족부에 이런 데는 여러분 신고하시면 저희가 없애드립니다라고 하지만 2달 지나면 본인이 다 없애야 돼요. 돈을 들여서 사설업체한테 없앴다 하면 또 나오고 없앴다 하면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실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뉴스, 일테면 뭐 가짜 뉴스 더군다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테면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함부로 공유하거나 뭐 몰카 함부로 그쵸 찍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자, 악플도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연예인들이 대부분 걸럭걸럭 이렇게 가보면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미디어 소비자는 언제든지 전지전능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 소비자가 지금은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실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필터 버블, 큐레이션, 에코 체인버. 요거는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독 현상 있죠. 게임 중독. 게임도 미디어죠. 게임 안에 다 들어있잖아. 뭐 실시간 채팅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있죠. 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너무 지나치게 저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초상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유튜버인데 오늘 제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런 거 막 찍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한 컷 잠깐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연예인들 사진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거가 가족 사진 있는데 본인의 사진만 딱 놔두고 다른 엄마 아빠 사진 다 지우는 얼굴 지우는 거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 초상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저 오늘 먹었어요 이러고 딱 찍었는데 여러분 얼굴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뒷좌석에 있는 사람 이러고 먹는데 찍혔어요. 그쵸? 나도 모르게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올렸는데 사진을 막상 그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 내 사진 왜 이랬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얼굴이 나온다 이런 것도 꼭 다 처리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사진 찍잖아요. 페북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인스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이제 찍죠. 올립니다, 그죠? 저 오늘 여기서 강의했어요. 네, 제가 미디어 강의하지만
저 페북 안 하고요. 다 계정은 있어요. 페북 안 하고요. 인스타 안 합니다. 네, 제가 미디어 강의 하거든요. 15년 동안 미디어 강의해요. 그런데 제 개인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미디어를 강의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 위치 켜놓고 페이스북 해보세요. 1년 후에 예, 구글 이용하셔서 위치 캐시면 여러분 1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게 예, 나옵니다. 그쵸? 예, 내가 1년 전에 어디 있었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치 설정에 들어가셔서 구글 들어가셔서 위치 켜놓고요. 위치 켜놓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니셨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작년 이맘때 뭐 했지? 이러면 여러분 딱 어디에 있었다는 거 딱 나옵니다. 그쵸?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 동선이 어딘가 밝혀지는 거 원하지 않고 예,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되게 이쁜 사진 올리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인생에 날마다 먹는 음식 안 올리잖아요. 예, 집에서 된장찌개 먹는 거 안 올리시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 올리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되게 요즘은 예, 저는 그냥 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인스타에 올리는 거 내 얼굴이 아니고 막 예, 이쁘게 막 뽀샵 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사진 배치, 다 치워 막 이러면서 예, 사진 이쁘게 막. 저는 저는 음식 되게 좋아해서 뜨겁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동으로 뭐 시켜놓고 먹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파스타면 그냥 나 혼자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개 시켜놓고, 저희 딸이, 제가 이제 딸 하나인데, 저희 딸이 딱 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손 못 대게 해요. 잠깐만 이러고 딱 찍고 그 다음에 먹어요. 이러면 제가 확 짜증나요. 예.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쵸? 셀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생산하시거나 소비하시거나 이럴 때 성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미디어의 마지막 단계가 성찰과 행동인데요. 자, 내가 성찰해 볼 때 나에게 비춰져, 내가 소비하는 이 미디어,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 미디어가, 혹은 내가 오늘 저녁에 봤던 이 인스타가 진짜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인가? 그쵸?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미디어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조금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실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상권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초상권, 개인정보, 저작권 저거는 꼭 머릿속에 예,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분은요 악성 댓글 드디어 나섰어요. 하다못해 이제 저런 한번 보세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런 댓글들을 실제 막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네, 여러분이 유튜버를 거듭나시려면 강한 맷집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댓글 차단. 네, 다 필요 없어. 예, 난 댓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 하실 때 댓글 차단하는 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방송했는데 누군가는 내 방송에 되게 그쵸 하다못해 가족들이라도 내 방송에 되게 좋게 예, 댓글 다시는 것들이 격려가 되고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해지면 이제 이런 댓글을 막 달리는 거예요. 예. 그죠? 제일 많은 게 뭐 똥파리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예,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버인데요. 조태양 씨가 안 되겠다. 예. 내가 다 찾아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강력 처벌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5가지 구성 요소. 예,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요번에 올해 예, 저희 저널리즘 주간에 이분이 오셨어요.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영국의 석학이신데요. 리네옵스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체적으로 5가지 구성 요소로 예, 접근된다. 접근성, 분석과 평가, 창조, 성찰, 자발성. 예, 제가 요거 빼놓고 다 말씀드렸어요. 자, 미디어를 익숙하게 찾고, 그죠? 적절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능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디에 내가 받았는데 가치 없는 거를 막 공유한다든지, 내가 찾는 것 자체를, 그죠? 잘 못 찾는다든지, 우리가 한때 이런 거 했잖아요. 정보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 그쵸? 그런 거 되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그걸 했죠.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딱 적절하게 잘 찾아오는 사람들. 이것도 활용 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교육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예, 이를테면 제가 학생들 교육시킬 때 논문 몇 개 찾아봐 이러면 정말 딴 데 가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범주로 이거 할 거니까 다음 주 심사할 때 요거 찾아봐봐 이러면 딱 적절하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논문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미지, 예, 이미지에도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고화질, 뭐 저화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좋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과 평가입니다. 자, 잠재적인 영향과 결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내가 이거를 사용하거나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분명히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 실제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저기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 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잠재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자, 실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이해를 사용해서 정보의 품질, 진실성, 신뢰성, 관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이거 되게 어렵죠. 실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네, 있을수록 뭐예요? 저거를 판단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겠죠. 예, 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에 디지털 미디어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춥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적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이 쉽죠. 그냥 텔레비전은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화면 나오죠, 말 나오죠, 자막까지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니까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은 어떠냐면 어려워요. 예, 신문 갖고 NI 교육 실제 해보면 고등학생인데도 경제 교육 이런 거 해보면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금융 상품이 얼마나 많은데, 금융 정책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 날마다 바뀌는데, 여러분 부동산 정책, 제세, 그쵸? 이런 거 이해 못 하시잖아요? 신문 기사 그런 거 나오면 이해 못 해요.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적정한 교육을 받았던 분이라면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유튜브는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 정보가 어떻게 진실하고 품질이 얼만큼 좋으냐 이거는 알아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부단히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에 아주 적절한 겁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제작의 목적, 청중의 그 다음에 구성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쉽게 찍지만 다 누구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진을 이쁘게 찍는 거, 심지어 셀카를 이쁘게 찍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적절하게 이쁘게 찍고 처음에 동영상 찍으시라 그러면 대부분 엄청 많이 찍거든요. 머릿속에 시나리오 없는 거예요. 콘티가 없어서 막 많이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떤 앵글로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카메라 찍을 때 되게 영상 찍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찍는 분들은 이미 어때요? 자, 제가 만약에 방송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겠지 싶어서 원래 제가 말이 빠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자,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좀 나중에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생각을 하면서 해요. 어디서 잘라내시라고. 제가 첫 직장이 제가 방송국이라 이 방송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런 여쭤봤어요. 자, 편집점이 어딘지를 모르게 막 계속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자, 편집점을 생각하면서 찍는다는 거예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편집하기를 아주 좋으시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창조입니다. 자, 성찰은 여기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뭐냐?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용하고 자신의 미디어 생활에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 소통하고 관리하는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 자발성. 자, 이거는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거. 이미 여러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가 되는 순간 하시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은 어떠냐면 자, 제가 영상 하나 찍어서 많은 분에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제작의 과정은 지금 학생들은 제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론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카메라 들고 찍는 교육부터 받는데요. 이 끝자락에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거를 유포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들아 영상 찍을 때 우리 학교를 뭔가 변화시키고 싶어. 그럼 그런 거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떨까? 그럼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예,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무조건 급식이 안 좋아요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급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급식을 만드는데 얼마인지,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얼마고, 그러면 이제 급식을 보면 되겠죠. 평가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급식이 뭐 끼당 3,500원 이러는데 호텔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콘티를 짜면서부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보면 예,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이 맨 마지막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에 기반한 정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권을 행사하고 참여한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역량을 좀 펼치고 싶다. 예, 이러면 어떨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 이미 접근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자, 청원을 합니다. 이거. 그죠? 예. 물론 청와대에 올라오는 모든 청원이 다 뭐 엄청 좋아요.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법안을 움직일 수, 법안을 만들 정도의 이건 시민 권익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접근해서 내가 글을 쓰고, 그죠? 이거를 내가 어떤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게 바로 미디어 역량의 최끝자락이다. 이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거나 어쨌든 물건이든 컨텐츠든 서비스든 어떠냐면 생산자에서 만들어져서 누가 합니까? 소매업체로 가죠. 예, 소매업체에서 소비자한테 옵니다. 직선 구조이죠. 예. 지금은 어떠냐면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 휴대폰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 6mm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죠 36mm 카메라로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녹음을 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예, 거를 만들어서 채널도 다 달리해요. 그쵸?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떤 사람은 카톡에 올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올리고, 그죠?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리는데 또 어떠냐면 이걸 또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보는 예, 대상도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송출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온 가족이 만나서 이렇게 예, 봤다면, 그래서 정중앙에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달리 컨텐츠를 달리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예, 별로 없어요. 다 들어누워서 내가 원하는 큐레이션을 해서 예, 골라서 내가 원하는 채널로 내가 원하는 기사를 보는 게 예,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하시든지 여러분을 좋아하는 채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컨셉 잘 잡아서 내 채널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예, 직접적으로 예, 방송을 하시면 누군가는 본다 이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디어 이용자는 아까처럼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본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실 수 있는 예, 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